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과 832호 사건입니다. 예, 이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피고인 김용현 나오셨고요. 특검에서는 네, 특별검사부 김형수. 예, 네, 최윤영, 서성광, 구승기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예, 예. 변호사님들 예, 자유서울의 이하상, 유승수, 그다음에 취향의 고영일, 권우현, 그리고 또 김진희 변호사 맞습니다. 예, 5분 나오셨고 예. 지난길에는 김민수 증인 질문 진행했습니다. 예. 지난길 진행 관련해서 의견 밝히실 게 있으면 예, 제가 말씀하시죠. 변론 요지서를 아침에 제출했고요. 그 예.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구두 변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예, 말씀하시죠. 선생님, 오늘 날짜로 제출한 변론 요지서 5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증인 신문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그 장관님에 대한 안보폰 추가 지급 행위가 위계 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과 증거 관계 그리고 지위와 책임 구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구성 요건 단계에서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3페이지 로마자 2번입니다. 안보폰 지급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IT 계획부는 대통령 경호처 내의 IT 계획부는 안보폰 지급 결정 업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지난 그 제5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수 IT 계획부서 부장은 IT 계획부서는 누구에게 안보폰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바가 있고 또 이 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보시는 앞에서 변호인 반대 신문 사항에 대해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해당 사항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관여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그 증거기록 4권 순번 31번 페이지로는 2328면에 기재된 그 IT 계획부서 그 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저희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밑줄친 부분에 보시면 누구에게 지급하는지의 문제는 우리 결국엔 IT 계획부서가 됩니다. IT 부서의 그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점, 불출 업무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사항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변호인 반대 신문 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 부장은 재판장님, 저기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변론하시는 과정에 지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재정에 있습니다. 혹시 그 뭐 증인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뭐 이석한 상태에서 변론 요지를 계속 듣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변호인 의견 있으신가요? 소송주의 따르겠습니다. 아, 예. 증인 나오셨. 아, 예. 잠깐만 법정 밖에 잠깐만 나가 계실래요? 예, 계속하시죠. 네, 그 김모 부장을 포함해서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안보폰 지급 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식적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특히 증언에 의하면 이를 명시한 규정이나 매뉴얼을 본 적이 없으며 2024년 12월 3일 당시 안보폰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나 매뉴얼이 경호처 내부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경호처 내부에 배포되거나 공유된 안보폰 관리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 제4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별도로 안보폰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문의하여 초안을 수령한 시점이 지난해 7월 정도 되며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초안을 다듬어서 배포하려고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배포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배포되거나 공유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과 더불어서 관계 법령을 살피면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자명해집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결국 대통령 등 경호 대상에 관한 경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점, 안보폰의 지급 역시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경호처장은 공식적으로 또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대통령의 최종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보폰 지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경호처장이 아니라 그 업무를 보고받고 경호처장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 제4항에 따르더라도 그렇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각급 기관의 장이 안보폰 현황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위 규정에서는 이 현황 관리를 어떤 문서에 의해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이 경호처장에 해당하나 경호처장은 대통령 소속이고 최종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경호처장의 안보폰 관리 업무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하에 수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보폰 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과 결정권은 결국 대통령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7페이지 로마자 3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안보폰 지급, 추가 지급을 포함합니다.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안보폰은 김모 부장의 증언에 따를 때도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책에 안보폰이 지급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2024년 12월 2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영현 장관님이 예비 안보폰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도 당연히 정당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또한 장관의 직무와 권한 범위는 광범위하게 인정이 됩니다. 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과 군령,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에 관한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사무를 총괄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안보폰이 필요한지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사무 총괄을 명하면서 안보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범위 내의 일에 해당함이 당연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안보폰 추가 지급은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의 어떠한 위법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김영현 장관님에게 당시 계엄 사무 총괄을 명한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계엄 사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업무이며 그 수행 과정에서 보안 통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사무 총괄을 명하면서 안보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시 의중이 계엄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의 추가 안보폰 사용을 특별히 금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안보폰 추가 지급은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장관에게 중대한 국가안보 업무를 명하면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10페이지 로마자 4번입니다. 위계나 공무집행 방해 사실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속인다는 것 자체가 당시 상황으로 보나 지휘 체계로 보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그 자체로 성립 불가능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보폰 지급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이 안보폰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은 대통령 권한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속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김용현 장관님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안보폰 지급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인데 장관님이 대통령님의 명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속였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누구의 공무가 방해가 되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의 안보폰 추가 지급이 누구의 공무를 방해했는지 먼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성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IT계획부는 상위 직급자의 지시에 따라 안보폰을 수불하는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안보폰 추가 지급으로 인해 해당 부서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검의 주장이 IT계획부서의 공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다른 부서의 다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구의 공무가 방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의 성명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페이지의 로마자 5번입니다.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 기각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 사건 안보폰은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계엄 준비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과 계엄 준비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계엄 사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특검의 주장의 진위 여부는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다투고 있으며 안보폰 지급 여부가 위법하다면 이 역시 해당 재판에서 한 번에 다룰 사안이지 별도의 기소를 통해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안보폰 지급 여부는 도저히 독립된 행위라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쪼개기 시에 기소를 구사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수단 또는 일부로 진행된 행위를 떼어내어 별도로 기소한 바 이는 지금까지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쪼개기식 기소를 통해 사법제도와 재판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는 엄격하게 이중 기소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역시 너무나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이 사건 안보폰 지급은 계엄 준비라는 기본적 사실관계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미 기소된 계엄 관련 사건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핵심 쟁점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안보폰 추가 지급 행위가 위계 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과 증거 관계 그리고 지휘와 책임 구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 요건 단계에서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안보폰 지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안보폰 지급은 정당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점, 위계 또는 공무집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실제 판단에 나아가신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예, 없으시고요. 특검에서 뭐 하실 말씀? 네. 최윤영 검사입니다. 뭐 구체적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 제출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방해받은 업무는 정부 비아폰의 지급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 비아폰의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기소한 내용입니다. IT계획부는 안보폰 지급 결정 업무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덧붙여서 공소기각 주장과 관련해서는 내란죄와 이 사건은 그 보호법익이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 볼 수 없고 이는 이미 구속신문 단계에서 판단이 된 내용입니다. 이런 점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예.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중개 여부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네, 최영사입니다. 그 기존에 오늘 증인이 IT계획부에서 그 비아폰 관리 업무 담당하던 직원입니다. 기존에 비공개로 진행했던 IT계획부장 직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부 중개를 통해 공개되지면은 국안보에 좀 위해가 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 증인 신문도 중개 불허 결정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변호인 측 의견 어떠십니까? 중개에 대한 변호인 측. 소송주에 따르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지금 그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예. 중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특검 측 의견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예. 중개하지 않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 증인 신문까지는 예. 증인 중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권유현 변호사입니다. 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실물 화상기 좀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 수사 보고서입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7번에 나와 있는 수사 보고서입니다. 오늘 나오는 증인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6월 9일, 6월 16일 두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9일자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6월 16일자 진술 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두 번 조사받았던 5월 30일, 6월 10일자 조사받았던 내용과 비슷하게 이렇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는 지난 재판에서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만 증거로 채택을 하였고 사경 관련되어서는 증거 채택을 이제 기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관에서도 6월 16일자 사경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을 좀 불허해 달라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취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예. 예, 공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리고 뭐 일부 서버 이제 안보폰 불출 관련된 내용이 초반에 조금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긴 하는데 관련 내용은 6월 9일자 진술조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6월 16일자 사경 진술조서는 조금 채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특검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최영 검사입니다. 일단 1, 2회 조서의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2회 조서에는 비아폰 반납 등 관리 절차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테스트의 비아폰의 불출 교체에 관한 좀 구체적인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비아폰
서버 삭제 관련된 그 질문 답변 내용 때문에 그 국가 비밀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형식비로 지정된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그 형식비 자체가 인용되거나 언급된 뭐 조서상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관련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가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예, 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뭐 의견을 밝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형식비 자체가 언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해서는 사경 단계에서의 조사였고, 이제 검찰 조사가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증인에 대해서는 다 사경의 경우고, 비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특검은 유지하는 쪽이고, 후반부에서 이제 비슷한 취지로 이제 질문한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6월 9일자 사경에서 조사받으면서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제 서버를 어떻게 검색을 이제 포렌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6월 16일자 좀 조사에서 좀 많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관련된 사경 진술 조사와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최영현 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변호인들께서는 이 사건 비화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비밀이라는 취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뭐 이러려면은 이 사건에 있는 모든 기록이 다 비밀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 비밀이나 군사 비밀로 지정된 문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에. 이 지금 관련된 조서에 포함된 내용들도 뭐 일부 뭐 좀 뭐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비밀 뭐 실질비성이 있고 뭐 비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비밀이 지정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비밀인지 특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보고 의견을 비밀 밝히도록 여부를 하겠습니다. 비밀의 지정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특검들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요. 비밀이라는 건 적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좁게 봐서 비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안보폰을 쓰고 있을 텐데요.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넓게 봐서 대통령실의 경호나 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비밀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뭐 볼 수 있는 규정이나 판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제 공개할지 대표님. 말지에 대해서. 대표님, 근데 만약에 2025년 6월 12일 대한 진술조서, 사경 진술조서 제2회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다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한 그 2025년 6월 16일자 그러니까 진술조서 2회에 대해서 이게 채택을 하시게 되시면 앞서 내려주신 기각 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장님께서 선행하신 그 소송 지휘의 결과가 번복되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진술조서 2회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말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길에 그 부장의 사경 조서에 대해서 전부 증거 능력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그 뭐 증인의 다수 사경 조서와 달리 볼 내용은 전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계를 하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하는 걸로.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관련해서 이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110조에서 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사용 승인 및 지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17조에 따라서 3급 비밀로 생산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 관련 보고서 김민수 부장을 통해서 관련 보고서를 나중에 이제 3급 비밀로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3급 비밀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증거 인멸
또는 제출 거부 이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가 보안 업무 기본 지침을 가지고 행한 행위를 추후에 3급 비밀로 지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예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사경 쪽에서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사실은 국가 보안 업무 기본 지침에 따라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종전에 국가 보안 업무 지침을 위반했던 행위를 사후에 그 지침에 따라서 실행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최 검사님께서 지정하신 부분은 비밀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보안 국가 비밀이 아닌 게 아니라 대법원 2016도 11677 판결에 따르면 군사 기밀과 관련해서 군사상의 기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기밀상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밀로 지정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상 국가정보보안 업무 지침이라든가 보안 업무 규정이라든가 이런 이 비밀을 국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라든가 대통령령에서는 비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경이 군무원과 지난번에 그 경호관을 조사하면서 마치 이 자신들의 이 어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아예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안보폰의 제조업체 그리고 관리업체까지 명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재판장님께서 대한 사경 조서는 아예 증거를 기각시키셨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시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표돼서는 안 되고 사실 공개에 대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거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안보폰을 사용하고 그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되면 결국은 적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해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특정을 지칭을 하자면 1회 조서, 1회 진술 조서, 2회 진술 조서 뭐 이렇게 특정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2회 진술 조서에서 1회 추가된 내용, 1회 진술에 안 됐던 조사 안 됐던 추가된 내용이 맞나요? 예, 일단 뭐 비약품 반납 관련된 내용들, 반납 관리 등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비약품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집행이 이제 이 사건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관리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인들 보실 때는 그 이외 조서라고 특정을 하면 이외 조서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예. 게 있나요? 뭐 어떤 게 특별히? 그러면 어차피 유밀의 이해 조서가 총 43면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3면인데 방금 특검에서 말씀하셨던 그 비아포 이제 안보폰 불출과 관련된 게 10면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10면까지가 내용이고 11면부터가 이제 서버 삭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만약에 사경 이해 조서 같은 경우에는 10면까지로는 뭐 저희가 뭐 증거로 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그 11면 이하부터는 11면부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그 진술 조서처럼 서버 삭제에 관한 디테일한 그런 방법들 그리고 암호를 그 아이디를 어떠한 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검 측 의견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10면 이하, 11면부터인 거죠. 예, 11면 이하는 공개돼서는 안 된다. 35면 이후 부분도 한번 봐보시면 35면 이후 부분도 그와 관련이 없고 이 비합본 관련된 내용, 이 사건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 의견처럼 11면까지, 10면 그리고 35면에서 43면까지는 저희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나머지 11면부터 35면까지는 좀 35면 중간에 잘라지나요? 지금 그 11면부터 34면까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예.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니카를 아예 전면 비니카를 해서 조서 자체를 이렇게 제출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립니다. 아, 그렇게? 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의는 없. 뭐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냥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이게 증거 그 신청 첫 질문을 첫 질문 어느 11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예. 2회 조서 11면 처음부터 첫 줄부터 해서 아까 35면 몇째 줄까지. 네. 아까 특검에서 말씀하신 거는 특검이 먼저 말씀하셨죠, 특정에서. 네, 처음부터 10면 자체까지는 뭐 문제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 뭐 문제 삼으시는 분이 11면부터 쭉 해서 34면까지 비니카를 하면 35면부터는 또 문제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11면부터 34면까지 전체 34면 비니카를 하면은 끝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회 조서는 11면 처음부터 34면 끝까지 예, 아예 다 그렇게. 예, 가리고 증거 신청하시는 것은 이게 공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저희가 그렇다면은 비니카한 증거를 새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늘 진정 성립 자체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지 아예 그 그러니까 증거 교체 때문에 네, 말씀하신 증거를 것 같은데 기존에 아마 순번이 다시 오늘 제시를 비니카된- 못 하니까 예, 그 말씀이신 오늘 거. 바로 채택하셔서 보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아니, 진정 근데 성립 진행을 그러니까 그 부분 빼고 하고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하실랍니까? 오늘 그거 빼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번이동의 그러니까 뭐 동의를 해주시거나 적어도 이 부분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 아니면 증인을 다시 불러서 다시 물어봐야 갈 되니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그러니까 빼고 진정 선입하시고 그걸 저기
저기 뭐죠 마스킹 처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정리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마스킹 하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중에 그럼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더 진행 관련해서 그 일회 조서와 관련해서도 그 우리 일회 조서 42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게 안보폰 제조업체 담당자 성함까지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42면 일회 조서. 그런가요? 네, 이런 부분에서 오영일 변호사입니다. 그 일회 조서 42면에서 보면 안보폰 제조업체 담당자 이름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전에 이제 그 최 검사님께서 경호처 직원 조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없이 그런 거 없이 해서 굉장히 보안 부분을 잘 지키셨는데 이 사경들이 자기 그 공명심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이 조서에 있어서 이 비닉화 부분을 조금 더 그 1회 조서도 비닉화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님 그런 건 어떤가요? 이게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가 사실 저희들이 요거를 사경 조서를 채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 보안 업무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반해서 이 수집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이게 그런 거 어떤가요? 지금 재판부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늘 진행할 때는 그런 문제 안 물어봐 주실 거니까 양측에서 당연히 안 물어보실까 문제가 크게 없을 텐데 공개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나중에 증거조사할 때 그때 또 역시 공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때 문제될 게 우려를 해서 지난 기회에도 그래서 이제 기각 결정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은 안 물어봐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개 재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재판부는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볼 수가 있고 하니까요. 재판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증거조사할 때 그거를 서면으로만 그냥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지금 언급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아직 미처 발견을 못해서 나중에 추가로 또 주장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오늘 증인뿐만 아니라 남은 증인들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마스킹 처리해서 비닉화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짧게 여러 군데 산계에 있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실무적으로 제 말씀은 일단은 지금 공개재판 원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신문하실 때는 그 부분을 양측 다 빼고 물어봐 주시고 증거조사할 때는 그거를 서면으로만 주장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비밀 부분을 더 가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재판부는 당연히 이제 비밀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재판 결론을 낼 때 그게 이런 공개 재판 원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돼서 재판부 의견은 좀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증인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방안은 어떤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의견을 내면은 검사들이 증거조사를 할 때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처리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재판장님. 나중에 또 증거조사할 때도 안 그러면 기록 자체가 재판부는 보실 수 있겠지만 기록 자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스킹 처리해서 기록을 유통은 재판부는 기록을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록을 만들고 또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공개 재판 비공개 재판이지 재판부가 비밀을 보는 것 자체를 그렇죠, 공개 재판이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서 전부 재판부가 못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증거조사 과정에서 어차피 그 서면의 내용을 다 사실 다
하는 게 원칙이니까. 원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예, 그래서 거예요. 마스킹 처리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뭐 사실 뭐 안보폰 제조업자나 그 명칭 이런 것들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때 나오면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마스킹해서 받으실 때 그렇게 받고 증거조사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변호인이 이제 이 부분은 비밀과 관련이 있다고 특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 특검 측에서 가려주시는 거. 특검 측 의견 어떤지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고 변호사님 말씀도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계속 나올 거고 또 지금 또 미처 말씀 못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게 없으시면 뭐 그 부분 아까 마스킹 부분 특검에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재판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측 의견 듣고 그거는 나중에 따로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일단 이나 진행할 때는 뭐 정말 문제 있는 부분 아까처럼 이렇게 특정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뭐 오늘 같은 방식으로 실무상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 미처 말씀 못 해주셨거나 이렇게 너무 상기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상기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신문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계 안 하는 걸로 해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과 832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김용현 피고인 계시고 그다음에 특검에서는 그 구승기 검사 불출석하고 진종규 검사 출석했습니다. 종규 검사입니다. 진종규 검사 시고요. 변호사님들은 5분 그대로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준 증인. 본인 맞으시고요. 신분증 챙기시고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이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종준.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특검. 예,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네, 최윤영 검사 신문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 증인으로 호칭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진정성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37번 제 1634쪽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2025년 7월 4일 날 그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받으신 내용인데요. 당시 말씀하신 대로 작성한 거 다 확인하신 후에 서명하고 날인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 답변에 앞서서 그 재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란 특검으로부터 2건이 기소가 돼가지고 현재 2개의 재판부에 배당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건은 오늘 증언하는 그 비화폰과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 전체는 아니지만 혹시 개별적인 질문에 있어서 저희 재판에 불리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증언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혹시 제 재판에 관련돼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저는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서 방금 제시 받으셨는데요. 네, 당시 말씀하신 대로 작성된 거 확인하신 후에 서명하고 날인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은 2024년 9월 9일경부터 2025년 1월 10일경까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는 이른바 정부 비화폰 및 그 서버의 지급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정부 비화폰 단말기 및 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딘가요? 지원본부의 그 IT 계획부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비화폰은 비밀 소통을 위한 암호자재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부 비화폰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주체 및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제가 그 비상계엄까지 사실 근무한 기간이 한 3개월에 불과하고 또 그 3개월 동안에 대통령을 모시고 그 해외 행사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9월, 10월, 11월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해외 행사를 하다 보면은 한 보름 정도를 그 해외 행사에 이렇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 업무 내용을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화폰이 이제 제가 경호실 차장할 때는 없었는데 경호처장 오니까 새로 이렇게 지급이 돼 있다고 그래서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그 지급 규정이나 세세한 그 운영 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본부장한테 제가 다른 일로 물어볼 때 제가 이게 지급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원본부장이 경호처장님이 결심하면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 지급 대상자의 결정을 경호처장의 결심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이 재판 중계할지 말지를 막 안 여쭤봤는데 내용을 봐서는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중계 안 하는 거 결정 안 하고 그냥 중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체크했어야 되는데 계속 하시죠. 네. 이거는 중계 계속합니다. 그 어떤 지급 대상자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규정이나 이런 거는 처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잘 모르고 이제 지원본부장한테서 예.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경호처장이 결정하면은 지급할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부 비화폰 지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관장인 경호처장님의 지시 및 승인이 필요하죠. 제가 그 한 번도 제가 취임해가지고서 뭐 이런 저거 했는데 제가 한 번 지시해가지고 지급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례를 보지를 못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특정 직책자에 대해서 정부 비화폰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그런 내용들은 그 지원본부장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파랑입니다.
그 특정 직책자가 아닌 암호자재 취급 권한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정부 비화폰이 지급이 될 수가 있나요? 그 규정은 정확히 제가 따져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 특정 직책자에게 2개 이상의 복수 정부 비화폰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나요? 그 경우도 규정을 정확히 제가 상세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팡입니다. 증인은 테스트 예라는 계정명으로 불출된 정부 비화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2일경에 테스트 예 명칭으로 생성된 정부 비화폰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불출돼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 전달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나중에 그 내용이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요. 예. 언론 보도 즈음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며칠 동안 조금 그 경호처 내부에서 소문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서는 바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이라는 건 그 비상계엄 이후 시점이죠. 저기 비상계엄하고도 한참 있다가 예, 그 내용이 그렇게 좀 보도될 거의 즈음에 가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증인은 이 테스트 예 비화폰 불출 사실을 당시 경호차장이셨던 김성훈 차장님, 김대경 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세요? 둘 다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후경에 이 비화폰 불출을 했다 이런 취지로 사후 보고 받은 적도 없으신가요? 사후 보고 받은 제 기억으로는 사후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한참 그 비상계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가 인지하게 된 걸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 취지는 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는 그 취지인가요?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언론 보도 그 근접한 시간대에 그 경호처 내부에 이렇게 그 비화폰이 이렇게 전임 경호처장에게 한 대가 더 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바로 언론 보도로 이렇게 그게 나와가지고 아마 그 시점이 거의 그때 그 시점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전후 시점에 보고받은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4입니다. 테스트의 비화폰 사용자가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 그 나중에 그 2월 달인가 제가 퇴임 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그게 국방부 장관님께 갔다가 노상원 씨가 사용했다 이런 것을 언론 보도로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내부 보고 절차가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관련해서 정식 보고 받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최근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인이 이 테스트의 비화폰 정부 비화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거 관련한 언론 보도는 보셨어요? 그게 그 2월 달에 그 국회에서 그 내란 특위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 공개가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보고서 그 내용을 제가 안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15항입니다. 그 암호자재인 이 정부 비화폰을 민간인이 사용하리라는 것을 만약에 아셨다면 증인은 그 비화폰 지급을 승인 허가하셨을 건가요?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 가정적 질문이라서 이건 통지해 주시면 그것은 이제 법과 규정에 있습니다. 따져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제가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공무원의 생각으로 민간인에게 그 비화폰을 이렇게 지급하라 그런 규정은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훈 장관 변호인 이하상이라고 합니다.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진정성립 관련해서 먼저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잠깐만요. 검사님 진정선임은 진술조서를 하시는 건가요?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고 피신조서를 하는 거? 네네. 진술조서라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그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으셨습니다, 처장님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 윤 대통령님에 대한 그 체포 상황도 있고 뭐 내란이라네.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내란으로 엮어서 추궁하는 내용도 있고 기억나시죠? 한 세 가지 정도 상황을 그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죠. 알고 어떤 건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그날 그 비상계엄 관련된 조사도 있었고 그렇죠. 또 뭐 비화폰 관련된 조사도 있었고 또 체포방해 관련된 조사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관련 없는 조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조사받느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 법정에서의 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처장님? 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직책이 경호처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 내용을 이제 우선 개괄적으로 한번 조사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관련 없는 내용들은 증거 처리를 해달라는 게 저희 요청이고요. 그건 나중에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이 사건 관련된 건 얼마 내용이 안 돼가지고요. 주신문 2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서 검사가 아까 2024년 9월 9일부터 2025년 1월 11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처장님? 네, 9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주신문 6항에서요. 그 전에도 경호처 차장으로 근무하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그럼 근무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3년도 6월부터 예. 2015년도 10월까지 한 2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2015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10월까지 네. 2년 4개월. 아, 그러셨군요. 이때가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인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호처 업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아시겠네요. 제가 뭐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전체적인 경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네. 이 통신 분야는 좀 이 기술적인 분야가 다르죠. 분야가 강하고 예. 제가 또 특히 그 IT 분야에 약해서 그 부분은 좀 가급적 실무자나 실무 예. 간부들에게 이렇게 맡겨서 운영하는 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문 사망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경호처의 업무에 대해서 검사들은 지금 정보 비합 안보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안보폰의 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죠. 경호처의 주된 임무는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가 주된 업무가 맞죠. 경호처 임무는 뭐 그 경호 대상자의 경호가 주된 맞죠. 업무인 게 맞고요. 예, 그 예. 통신 업무는 이제 그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하나의 그렇죠. 그 기능으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쭤보면 이제 제 말씀 듣고 답을 해주시면 경호처의 주요 업무는 대통령 경호법에 나와 있는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다. 맞습니까? 뭐 주 업무는 그렇고 그 안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그렇죠. 있다고 그다음에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안보폰에 관한 업무는 그 경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중에 하나다. 맞습니까? 아무래도 통신 기능이라는 예, 그 예. 하나의 그 기능이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그 통신 기능이라는 것도 경호처에서 운영하는 통신 기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저기 뭐 보안폰이든 뭐 비화폰이든 그 비화폰 문제는 어쨌든 저희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은 국정운영 통신망의 그 그렇습니다. 기능도 담당을 하면서 정부의 주 요인들이 사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경호 관련해 가지고 경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호망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됐고 약간 두 가지 측면에 전부 이렇게 좀 결합이 돼서 내용적으로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측면은 두 가지의 어떤 임무가 같이 결합돼서 비화폰을 운영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주신문 사항 관련해서 제가 문의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까 경호처 관리하는 안보폰의 담당 부서가 지원본부 밑에 IT기획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본부장님하고 IT기획부에 근무하시는 경호관분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서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처리하고 실제로 그 안보폰의 지급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모른다고 하던데 그 말씀이 맞죠?
아시는 바가 그, 있습니까? 그 없습니까? 비아폰 전체에 대한 네. 그 관리, 운영 그리고 그 전체적인 책임은 지원본부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하거나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뭐냐면 누가 안보폰을 쓸 것이냐, 그리고 어느 법에 쓸 것이냐 이런 거는 IT 기획부나 지원본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에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왜 그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처 외에는 제가 다른 부처가 뭐 그 비아폰 관련해 가지고 다른 본부에서 뭐 그걸 그 결정하거나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셔서 그렇군요. 그 짧은 근무 그러니까 기간 지금 동안에. 아마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은 IT 계획부나 지원본부에서는 기술적인 측면만 담당하고 그렇게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급이나 운영이나 그 맞습니다. 감독이나 이 행정 파트는 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데 그 다른 부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저하고 약간 조금 이 측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기능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비아폰을 쓸 것이냐, 그다음에 쓴다면 뭐 몇 대를 쓸 것이냐, 어느 법에 쓸 것이냐 하는 이런 핵심적인 의사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는 IT 기획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여쭤보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행정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거예요. 네. 어느 행정부서에서는 어느 기능이든지 그 파트를 맡은 부서에서 전체적인 걸 보고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6.7항에서 처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검사가 정부 안보폰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주체나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 규정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없다고 얘기 들었고 얘기 들어보니 경호처장이 결심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이제 그 규정이나 그 운영 규정을 가져와 보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확인해 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그 규정이 확인을 따로 못했다는 것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두로 제가 지원본부장에게 물었을 때 지원본부장이 경호처장이 결심하면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부터는 경호처장인 제가 결심을 하면은 그 지급 대상자가 결정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로는 뭐 이제 다른 뭐 지급해본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은 네. 그 경우에 다시 그걸 확인하겠지만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장님께서는 알수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안보폰 지급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신 일이 없잖아요. 맞죠? 예, 제가 한 번 이제 지급하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본부장이 그런 보고를 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한 번 지급에 관여하신 일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의사결정은 처장님이 하신 게 맞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 말씀은 그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그 규정을 그 당시에 규정을 그 지원본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지급이 가능한 것이냐 물어보니까 경호처장이 결심하면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호처장의 최종 결정권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운영 규정을 제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규정이 따로 없다는 얘기는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여러 번 확인했는데 예. 그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런 이야기는 보고 안 받으셨군요. 예, 그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런 내용은 보고를 제가 못 받았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신문 10항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검사 주신문에 대해서 테스트 예라는 계정으로 생성된 안보폰이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것이 언제 지급되는지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예, 맞죠? 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테스트 예 안보폰이 누구에게 갔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나중에 중간에 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그것도 모르시죠? 모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 경호처 IT 계획부에서는 20여 대 이상의 예비 안보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업무 보고는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없으시군요. 예. 예. 20여 대의 안보폰이 운영되고 있고요. 예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가 지급 수요가 있다거나 또는 교체 수요가 있다거나 또는 신규 지급 수요가 있다거나 하면 그 예비폰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모르시군요. 못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2항입니다. 주신문 12항 관련인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스트 예비라고 계정명이 세팅된 안보폰이 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보폰의 지급에 관해서 우리 처장님께 나중에 보고가 됐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보고는 받으신 일이 전혀 없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 저는, 말씀이시군요. 예, 제 기억으로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정부 안보폰의 지급은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직책으로 나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이게 아무래도 정부의 국정운영 통신망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개인에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뭐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뭐 행안부 장관이면 행안부 장관에게 나가고 행안부 장관이 다 쓰다가 행안부 장관이 교체되게 되면은 다임 후임 행안부 장관에게 인수인계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책에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그 직위자, 그 직책자에게 지급된 안보폰은 그 직책자의 업무상 권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이해하고 계시겠죠? 맞습니까? 그 비화폰의 어떤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그 권한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그 규정은 제가 따져보질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준비한 신문사항 하겠습니다. 제 1항 묻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차장에게 처장 밑에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차장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 경호처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원래는 뭐 당연히 지휘관인 그 경호처장을 통해서 그렇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통령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일이나 또 뭐 조금 이렇게 심부름 시킬 거 그런 것들은 경호차장에게도 별도로 지시를 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2항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은 차장은 그죠? 그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그 업무 처리의 진행 과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합니까? 아니면 처장을 거쳐서 보고합니까? 대통령님한테 그 아마 업무의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것이 경호처 업무의 공식적인 어떤 업무 처리의 일환으로 이렇게 차장이 생각한다면 경호처장에게도 보고를 하고 아마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그러겠지만은 아마 대통령님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조금 사적인 그런 일을 처리했다 하면은 아마 저하고 상관없이 대통령께 아마 직접 보고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경호처장이나 차장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대통령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건 맞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은 경호처 차장과 처장은 업무상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상 대한민국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통할하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네,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올해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면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이 처장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처장은 차장의 보조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명령 위임의 경로를 바꿔서 차장한테 직접 지시해서 이거는 당신이 처리하시오라고 대통령이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그것은 그냥 일반 행정의 권한 위임상의 기초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올해 근무하신 그것은 행정 일반적인 어떤 관례나 그 행정각부의 어떤 조직이나 그다음에 지휘 권한의 문제 이런 것들과 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 가능 불가능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안 맞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차장도 해보셨으니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변호사님께서 그게 법적으로 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니 저는 법적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차장님의 제가- 경험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험을 어차피 경험을 말씀하러 오신 자리니까 예. 경험상 행정 경험상 경찰도 오래 하셨고 또 일반적으로 경험을 볼 때는 우선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행정각부를 통할하시고 그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각 부처의 그 행정각부가 있고 각부의 조직이 장이 있으면
조직의 장을 통해서 그 각부를 통화하고 그 각부가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다 지시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예.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경호처장을 교체할 수 있는 거니까 따지고 보자면 그건 뭐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이니까 그러니까요. 교체하실 수 있는 인사권자의 거지만 재량의 행위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그 경호처 내에 어떤 세부적인 어떤 경호처의 운영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을 통해서 지휘가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3번입니다. 3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고요. 우리 처장님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요소고요. 1674쪽 내지 1675쪽 중에서 해당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업무가 있어서 제가 이 기록에서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해당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이 통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던데 비아폰 운영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비아폰은 아무나 볼 수 있으면 비아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 봐야 비아폰이니까 빨리 보안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답에 대해서 보시면 대통령께서 저에게도 위와 관련한 전화를 주셨습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안보폰의 보안 조치에 대해서 아마 차장하고 처장 동시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저한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랬나요? 차장한테 하셨는지 그 앞뒤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더 같은 날 저한테도 2번 하시고 그다음에 그 김성훈 차장한테도 여러 번 전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답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보 통화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장님께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냐 알겠다라고 전화를 끊으셨다가 다시 전화를 하셔서 차장인 김성훈이 하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IT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김성훈이 차장이 통신 출신이라서 아마 차장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알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차장님은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결국 안보폰의 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차장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밝히신 건가요? 그때 내용은 치우셔야 됩니다. 그 비화폰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비화폰의 어떤 기능과 그 서버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김성훈 차장에게도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아마 김성훈 차장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뭐 저는 일반 행정을 해온 사람이고 김성훈 차장은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당연히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비전문가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통신 전문가인 김성훈 차장의 말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건 좋습니다. 차장님, 그건 좋은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처장님 마지막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대통령이 알겠다야. 저는 이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좀 많이 이런 말씀하신 거 맞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당황한 것이 당황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당황한 것이 그 대통령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뭐 이 내용은 아무래도 그 김성훈 차장이 잘 아니까 경호처장이 이 업무를 뭐 처리할 때 그 김성훈 의견을 좀 들어서 좀 하라든가 또 아니면 뭐 그 김성훈 차장의 그 참고적인 의견과 그 같이 협의해서 말하든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고 그 느낌으로 봐서는 저는 뭐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냥 행정 공무원으로 그냥 일반 공무원 입장에 봤을 때는 제가 만약 처장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처리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업무는 차장에게 처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건 맞으니까 다만 차장이 해서 보고하되 나를 경유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통신 업무에 대해서 경호처 통신 업무에 대해서 경호처장은 일체 관여하지 말고 거기는 전부 차장한테 통신 업무는 떼주라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그런 뜻은 지시하셨다고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요건 예. 요 사안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대통령님이라도 그 행정부처의 어떤 조직의 장에게 그렇게 지시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또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 하더라도 자기 업무를 그 포기하는 것은 그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고할 뿐이지 대통령 말씀이 그 참고할 뿐이지 그 내용을 해가지고 아 나는 이제 완전히 그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의 어떤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전체적인 책임자라면은 네, 그러니까요. 끝까지 어쨌든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그러니까 맞는 그래서 그 것이고 업무에서 책임을 지었다는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내용은 대통령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내용과 관련된 어떤 물음과 그렇죠. 답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경호처부 전체에 대해서 뭐 아니, 그건 대통령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되고요. 예. 또 대통령님께서 행정 각부의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것이 대통령님의 어떤 지시든지 그것이 행정을 운영하는 그 원칙인 법과 규정에 맞는지 그 안 맞는지 여부는 그 행정을 처리하는 담당자나 그 조직의 어떤 책임자들이 그것은 법과 규정을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어차피 그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행정의 수반이시니까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 직접적인 수행할 업무의 범위나 권한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 그 말씀도 그런데 제가 뭐 따져보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지시나 생각도 그것이 행정으로 그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원칙에 맞아야 그러니까요.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맞는지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제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처장님의 업무가 배제된 건 아니잖아요. 권한을 계속 하고 감독권 하시니까. 근데 다만 이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그 어떤 안보폰의 보안 조치, 특수한 안보폰에 대해서 보안 조치는 차장에게 업무를 주셔서 실행하게 하고 또는 처장이 보고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저에게 뭐 일치 뭐 보고되거나 저에게 관련돼 가지고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보가 글쎄요, 그건 먼저 저에게 결과적인 이렇게, 얘기고 그렇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이게 약간 이 좀 차원이 좀 평면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대통령께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차장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하게 하고 그거를 처장의 감독을 받게 하는 이런 업무 수행은 적법한 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금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 번만 변호사님 말씀. 이런 개별 사안이잖아요. 몇 개의 안보폰에 대한 보안 조치에 관한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전문가인 김성훈 차장한테 지시하게 하고 처리하게 하고 그럼 처리하면 당연히 개통을 거쳐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업무 처리가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한 업무 처리라고 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제가 한번 법과 원칙을 모르시겠어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4, 5항은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의 최대 업무는 경호 대상자의 경호 업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보폰 같은 이런 암호 장비, 통신 장비는 경호 업무의 효율적 달성, 효과적 달성을 위한 보조 수단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보폰의 보안 조치를 포함해서 안보폰의 지급 범위 또는 지급 대상자의 결정, 그 사용 범위 결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속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예, 그 내용이 왜냐하면은 제가 아니, 보고받은 모르겠다 것은 하시면 됩니다. 경호처장의 결심으로 뭐 이렇게 그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거기까지만 했고 네. 과연 그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그것이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규정들은 제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그 규정이 내용은 잘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입법 권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통령령 제정 권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통령이 뭐 입법 권한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혼자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부터 이렇게 혼자 한다는 뜻이 전체적인 아니고요. 그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국무회의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 거지 그래, 않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입법 권한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권한이라는 것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권한인 아니, 것을 제 말을 부정하고 싶으세요, 근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대통령이 부정하고 안 하고 대통령권 제정 그걸 권한이 떠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그거 저한테 어려워요? 그 어떤 법적인 그 문제나 정부 조직의 어떤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아니, 그거 저는 물어보는 게 지금 아니에요. 여기 증언하러 제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네. 비아폰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래 맞아요. 맞는데, 증언하고 예.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처장님이 제가 이게 예. 오래됐는데 저기 그렇게 행정법적인 걸 전부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그냥 좀 돌려서 입법권을 여쭤본 거고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처장은 안 주고 싶다 또는 주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처장의 의사와 반대로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런 아니, 제 말이 대통령님의 지시도 틀려요, 맞아요. 그 말만 아니, 해주세요. 간단하게. 대통령님의 지시도 예. 법과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행정으로 자, 집행이 그러면은, 돼야 자,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보폰에 관한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느 장관에게 하나 더 줄지 또는 이 장관에 줄지 말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재판장이 상황에서- 잘못된 전제를 아니 그 가지고 규정이 질문하고 있다 있습니다. 없다 그 자체가 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가 확인하거나 제가 머릿속에다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어떤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만 듣고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규정을 봐야 알겠다. 아니 그 규정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신이 없으면 그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아니,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거기 관련된 지원본부장이나 비아폰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 의견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파악한 후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어떤 그런 지원 기능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제가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책 수립권과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건 맞죠. 그 맞아요, 그 뭐 틀려요. 헌법적인 얘기를 그 헌법상 그것도 그렇다는 인정하기 말씀이- 싫으세요? 예.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뒤에 질문들은 아까 나왔던 질문들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해서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 7항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3조 1항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법에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맞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8항인데요. 이건 그냥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원본부 산하에 있는 IT 계획부는 그 누구에게 지급될지에 관한 의사결정이 된 이후에 기술적인 사항들만 서포트한다. 그런 행정실무한다라고 말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90항도 합쳐서 그냥 하나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비폰이 20여 대 이상 운용 중인 사실은 모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예비폰을 20여 대 이상 운용하는 용도는 기존의 지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거나 또는 기존의 사용자와 교체해주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지급자가 생겼을 때 지급하기 위한 용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아니 뭐 어느 부서나 예비라는 것은 늘 다 있게 마련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얼마 몇 대의 예비폰이 거기 있고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그 예비폰이 주어져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보질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안보폰은 그 직책에 지급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처장님 피신 중에서 1672조 불출 내역 한번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요걸 그냥 보여주세요. 제가 그냥 아예 캡처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5년 2월 4일 경호처에서 공문을 그 검사들한테 회신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거 불필요한 거 빼고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나갔던 것만 갖고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처장님? 안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5년 2월 4일 대통령 경호처 공문 회신 첨부 자료 이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처장님께. 그래서 불출 내역 중에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국방부 장관 2022년 5월 10일 날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 13일 날 회수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2022년 5월 10일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씨에게 지급이 돼서 직급자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승계돼서 사용됐던 것이 맞죠?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받아서 알고 네, 있습니다. 보고받아서 알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결국 저
국방부 장관에게 나간 거는 개인에게 주는 거 아니라 그 직위자 있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직위자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의 권한에 따라서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몰랐다. 제가 말씀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안다는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14항입니다. 국방부 장관은요. 정부조직법 33조 1항에 따르면 그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에 관련된 군정과 군령,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그런 것을 뭐 제가 모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부여받은 직무 범위 내에서 안보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원리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에게 그 아까 말씀드린 국정운영 통신망 그 기능에 그 비화폰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국무위원이고 다른 어떤 각 부처의 장관인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면 하세요. 준비 잠깐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장관님, 저는 김지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볼 때 그렇게 자리를 트시면 불편하시니까요. 재판장님 쪽으로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치지 않은 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그 수사 관련해서 아까 이제 재판장님께도 앞에 보시고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네. 예. 수사를 이제 그 받으시고 지금 아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혹시 몇 번 그 총 조사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5회 정도 가까이 15회요.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그 수사해 주신 검사님이 지금 아까 주신문해 주신 검사님이 맞으신가요? 뭐 그 중에 한 번 한 분이신가요?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25년 7월 4일에 이제 그 조사를 받으시면서 작성된 조서를 보니까요. 시작 시간은 7월 4일 2시 5분 그리고 종료 시간은 다음 날인 자정 5분 그리고 조서 보통 작성하시면 열람하시잖아요. 네. 열람 시간을 보니까 바로 열람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정 6분부터 한 2시간 정도 열람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 01분에 종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조서상에는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네,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서를 받으셨고 또 이제 조사 시작 전에 이제 검사님들이 보통 인권 그 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심야에는 보통 조사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시부터 그 자정 사이에 이루어진 이 조사 부분은 우리 처장님께서 서면으로 직접 요청을 하신 부분일까요? 네,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이 심야 조사를 받으신 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지금 조사를 받으실 때 이날 안보폰 관련해서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김성우 차장님과의 뭐 어떤 관계라던가 그다음에 뭐 그날 영장 관련해서 집행 여부에 대한 뭐 사실관계 이런 것들도 다 그 질문을 받으신 게 맞죠? 네. 우리 처장이 기억하시기에는 안보폰 관련해서는 보통 한 몇 % 정도 전체 질문 중에 몇 % 정도를 차지한 것 같으신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면 뭐 안 나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뭐 오래돼서 이렇게 기억이 안 기억이 나시죠? 나진 않지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까요.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은 얼마큼 여쭤봤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조서 관련해서 몇 가지 그 답변을 낭독을 해드리고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보폰 관리부서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원본부 산하 IT계획부 본부장 김대경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호처 내부에는 기획관리실, 그다음에 경호본부, 경호지원본부, 그다음에 시설경비과인가요? 그렇게 있는 경호안전교육원. 경호안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원본부 산하의 IT계획부가 있고 거기에서 안보폰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해 주셨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 저희가 IT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뭐 간부들 그다음에 직원분들을 모시고 진술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술한 증언,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증거기록 4권, 순번 31번, 김민수 부장 2025년 1월 20일자 1회 검찰 진술조서 제시하고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록으로는 2328면 제시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처장님이시다 보니까 세세하게는 아마 관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수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답변합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관리하는 안보폰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참고로 저희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안보폰이 정식 용어라고 해서 안보폰이라고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보폰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에게 지급하는지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부서는 불출 대상이 정해지면 정해진 대상에게 불출하거나 반납받고 필요시 수리해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은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밑에는 직책으로 나간다는 기술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술이 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이 되는데 처장님도 동일하게 알고 계신 게 맞으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고요. 아까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뭐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체적인 그 안보폰에 관련된 그런 업무 자체가 지원본부에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이제 경호처에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까지에 대해서 이제 CCBB를 가리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처장님께서 이해하신 건 아마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원래 맞는 건데 실제로 운영되는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김민수 같습니다. 부장은 그러면은 그런 지급 대상 결정이나 그런 문제들은 어디서 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저희도 그걸 여쭤봤는데요. 그건 저희가 관여한 바가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증인으로 모시기 전에 봤던 진술이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아마 처장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마 처장님께서는 모범 답안을 알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구항 방가로 1번부터 3항까지는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법률 조항까지는 세세하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장님이셨고 워낙 그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아실 것 같아서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대통령 경호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일 텐데요. 해당 법률을 보니까 우리 경호처장님께서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되셨고 또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부서, 그러니까 해당 부서 IT 계획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장님께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겠습니다. 그 경호처장님께서 혹시 얼마나 주기적으로 얼마나 그 비밀한 내용까지 대통령님께 직접 업무 보고를 하시는지 그 국가 보안, 업무 보안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개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필요할 때 보고 드리고 또 대통령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 시행 사항을 다시 보고 실천 내용을 보고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가로 6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저희가 아까 이제 여쭤봤던 거긴 한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결국 안보폰이라는 것이 이제 경호처의 업무, 그러니까 경호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님이라든가 주변 인물의 경호를 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 기능, 국정운영 통신망의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호 그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조항 하나만 보여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기본 지침 제56조 제4항을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제 증인 신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조항인데요. 이제 국정원에서 지시를 해서 만든 지침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사항을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여기 이제 안보폰이라고 나오는데요.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후단에 이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 방식 이외에는 제118조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의 장이 안보폰의 분실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 현황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사장님? 그다음에 제가 인용하고 있는 118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항만 보시면 되시는데요. 보시면 1호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의 기록 유지. 아마 이제 이거 실무가들이 하는 거라 처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은 점검 기록부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매월 1회 관리 확인하고, 그다음에 3호는 지편자재 지휘 편의자재를 말하는데요. 지휘 편의자재 사용 기록부의 기록과 유지. 그다음에 4호 보시면은 이 암호자재 결국 안보폰을 말하는데요. 안보폰이 불출될 때 또 반납될 때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죠? 네. 예, 확인되셨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의 장이라고 이제 여기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우리 경호처의 경우에는 결국 처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반가로 사망 사항 여쭤보기 전에 12항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2024년 12월 2일 당시에요. 저희가 이제 그 IT 계획부서 관련 간부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모시고 여쭤보니까 지금 이제 해당 규정에는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현황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 대상자나 지급 절차, 그다음에 지급 권한자 등을 명시한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처장님의 의견에 따르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은 전혀 없으시죠? 보호받은 바는 없고요. 저는 예.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이렇게 규정이 잘 예.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민수 부장도 처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셔서 국정원에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혹시 그 모델이 되는 표준이 되는 지침을 하나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지난해 7월이고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하나의 샘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우리 경호처의 양식에 맞도록 손질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 직전까지가 갔는데요. 아마 배포는 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잘 모르셨죠? 예, 잘 몰랐습니다. 뭐 원래는 사실 매뉴얼이 없으면 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만한 이유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기로는 이제 암호자재 안보폰을 반납할 때에도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저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보셨죠? 예.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워낙 또 숨어있는 규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IT 계획 부서에서도 반납할 때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누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납 시에도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한 시점은 2024년 12월 6일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신 게 전혀 없으시죠? 예, 전혀 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장님이시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관여하시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장님, 당시에 원래는 있어야 되는 안보폰 관련 매뉴얼이나 또 내부 규정이 없던 상태에서 그 안보폰이 만약에 대통령님의 승인 하에 장관님께 지급이 됐다면은 그건 사실 명시적으로 위반한 규정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 어떤 뭐 가정을 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그거는 그 계엄사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님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지급해도 된다라고 승인을 만약에 묵시적으로라도 하셨다면 사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것을 뭐
그 금지하거나 거절하거나 혹은 내부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당시 기준으로는 없지 않았나 하고 여쭤봅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님 지시 사항도 어떤 행정의 어떤 기본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통령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은 그게 상응하는 어떤 법과 원칙을 저희가 찾아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행정의 어떤 그 준칙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실제 그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 그래서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24년 12월 2일 당시에는 저희가 아까 확인한 그 기본 지침 제56조 사항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118조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이제 지편자재 관리 기록부 같은 것들이 잘 작성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물론 이제 김인수 부장님이 알아보고 다듬고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56조 사항에 따르면 사실 그 처장님께 부여된 책임은 안보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그쳤다는 거죠. 아까 확인하셨죠. 제56조 제 사항에서.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좀 잘 저희가 아까 제56조 제 사항을 보여드리면서 그 각급 기관의 장은 안보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현황 잘 관리해야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급 기관의 장 아까 그 조항만을 들어가지고 예. 경호처장이 그러면은 분실 훼손만 관리하고 나머지 권한은 없는 거다 그 말씀입니까?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안보폰 지급 결정이나 또 여러 가지 관리는 해당 근거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존재하는 지금 말고요. 당시 존재하는 규정에 따른다면 사실 처장님께 부여된 책임은 분실과 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맞고 그 이외에 지급 대상 결정에 관한 규정은 사실 없었던 게 맞거든요. 원래는 처장님의 의견에 따르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그 당시 현실상으로는 없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이죠. 그런 것만 바라본다면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위반한 규정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행정이라는 것이 꼭 어떤 그 당시 제가 이제 정확히 법과 원칙을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규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이 네. 없으면 과거부터 해온 관례도 있고 또 일반적인 행동의 어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더 큰 상위 규정의 어떤 원칙과 방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과 그 원칙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지 뭐 규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누구나 그냥 재량으로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행정 아니라고 전문가시니까 생각합니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네. 법에 근거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하셔서 네. 당시 근거 규정이 저는 이제 법률가니까요. 근거 규정에 의해서는 위반된 규정이 없다. 이렇게 규정 자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여쭤보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답변- 어려우십니까? 답변하는 그러면 것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적절치 됩니다.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2000년부터 올해 1월 10날 사직하실 때까지 경호 업무만 한 26년간 종사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닙니다. 저 경찰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경호처 내부에 예비 안보폰이 있었던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예, 그 내용을 아니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떤 폰이 있으면 그것이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예. 뭐 다 예비 그 장비로 두는 것은 뭐 일반적인데 뭐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 예비폰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예.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보고를 따로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아까 검사님이 뭐 그 불출 사실, 그러니까 안보폰 불출 사실을 사후적으로라도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면 이제 김대경 그 본부장님 혹은 김성훈 차장님 같은 경우 모두 이제 경호 간부시잖아요. 예. 간부신데 이제 보고를 안 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보고를 안 한 것은 뭐 정상적인 업무 처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에게 보고를 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누가 보고하는 걸 막았다거나 뭐 보고를 방해했다거나 못하게 했다거나 이런 사실을 들으신 거는 없으시죠? 그런 내용은 제가 없으시고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장관님에게 이제 예비 안보폰 불출로 인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보고 받으셨을 때 이로 인해서 우리 경호 사후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사후적 보고받은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예.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혹시 경호처 업무의 집행이 뭐 실질적으로 저지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겠다 되었다 이런 뭐 사실을 보고받으신 바도 없으시죠? 예, 일체 뭐 그 관련된 건 일체 제가 보고받은 바가 아신 거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24항부터 27항까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님 물어보실 거는 없으신가요? 예. 특검에서 물어보실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증인 2024년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 IT계획부에서는 정보통신 운영 규정 등에 따라서 비아폰 지급 관리 등 해온 사실 보고받은 적 없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지? IT계획부에서 정보통신 운영 규정이라는 내부 규정 등에 따라서 비아폰 지급하고 관리하고 하는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네. 비아폰 관련해서 특별히 따로 이렇게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혹시 이제 제가 부임해서 바로 각 그 본부별 그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맨 처음에 업무 현황 청취할 때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변호인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비아폰 지급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가사 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직자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지급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누군가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목적 외의 범위에서 비아폰이 사용되도록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직접적 규정이 없다가 하더라도 예. 거기 직접적 규정이 없으면 그 상위 규정 또 그 더 상위 법 또 일반적인 행정의 어떤 원칙 기본적으로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어떤 그 행정의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준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아폰을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있는 자가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잘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아폰의 도입 목적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비아폰 도입 운영. 비아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운영 통신망을 네.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도청이나 감청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비밀이 지켜지면서 이제 국정운영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경호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런 기밀들이 도청이나 감청이 되지 않고 원활하게 경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통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더라도 어떤 주요 정부 직책자가 아닌 일반 민간인에게 비아폰을 지급하는 건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어떤 지급 관리가 그런 규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네. 그때 요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입니다. 요 56조인데 혹시 이거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인데 그때 당시에 그 처장님, 네. 그때 당시에 안보폰, 비아폰, 이 안보폰에 대한 규정은 그 경호처 내에 안보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규정은 없었다고 그 관련 IT 부서 업무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민수 부장이라든가 송경원 경호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보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이 없었다는 건 맞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런 그 비아폰과 관련된 지급 네. 대상이라든가 그 권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규정이 돼 있을 걸로 그렇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알고 계셨죠. 그렇게 알고 그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그런 것들이 뭐 없다고 보고를 받거나 그런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부실하다 이런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업무폰과 관련된 규정만 있었다고 하는데 업무폰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안보폰과 관련해서 규정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업무폰과 이 보안폰, 안보폰은 다르기 때문에 국정원에 그걸 문의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도 몰랐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안보폰의 지급과 불출에 관련된 만약에 그 잘못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처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 안보폰이 아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갔다면 지휘 감독 그리고 이 안보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 경호처에서 쓰는 안보폰이니까 처장님에게 있는 것 같은데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처장님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아니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처장님이 결심하면 이 안보폰이 나가고 또 지휘 감독까지도 처장님이 하는 것처럼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임을 처장님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선뜻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아니, 그 내용 관련 구체적으로 법규와 이런 예를 들어서 규정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로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처장님이 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네. 저는 그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바로 비화폰을 개발해가지고 제가 지급하고 제가 운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정부 시작 때부터 전부 비화폰이 지급돼가지고 쭉 운영되어 온 상태에서 예.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화폰을 저는 사용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비화폰을 이제 관리하는 관리 부서가 경호처라는 내용이 그러면 그 밑에 부서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 그 책임 문제를 뭐 지금 여기서 아니, 어느 그 부서가 밑에 책임지는 부서가 거냐고 책임지는 저한테 이 지금 물어보시면은 부분은 제가 피고인께서 답변 드리기는 공소사실 어려울 것 자체를 가지고 증인한테 어떤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거나 그 부하 직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듯한 어떤 압박적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압박성 질문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에 대해 반대 질문이기 때문에요. 예. 아니 그 계속 아니, 하시죠. 근데 어려운 질문이 아니, 아닙니다. 제가 그건 이 굉장히 자리에서- 단순한 질문인데 아니 그렇지만 말씀 자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변호사님 그 말씀하시는 네. 내용이 하고 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온 제 그 네. 목적하고 좀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적절치 않다고 당시의 생각하시면 당시 말씀을 안 하시면 상황과 돼요. 비화폰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예, 예. 비화폰이 개발돼서 정부 초기에서부터 쭉 운영되었던 상황 그리고 그 개발될 당시의 목적 그 개발될 당시의 그 운영 규정이나 근거 규정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같이 그 예, 예, 봐줘야 같이 되고 묻는데 그리고 그 제가 묻는 선상에서 거는 책임 문제를 물어야지 아니, 제가 묻는 곧 거는 이렇게 딱 비화폰 부분만 전체를 떼가지고 하는 묻는 게 것은 아니야. 안보폰 맞지 전체를 않는다고 묻는 게 생각합니다. 아니라 경호처에 지급된 안보폰과 관련해서 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는 좀 예.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기 생각합니다. 어려우시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뭐더 물어보실 거예요?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고요.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저희가 그러면 다음 길이 12월 22일이고 김성훈 증인 예정돼 있죠 10시에.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길이 1월 13일, 그 다음이 1월 20날, 그다음에 2월 3일, 2월 10날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알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오전 다 10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증인을 특검 측에서는 1월 13일에는 문상철, 김우뜸, 1월 20일은 안재현, 양호열 일단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상철, 김우뜸을 1월 13일 네네. 1월 20일에는 안재현, 양호열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양호열 증인만 한 60분, 대략 길게 주신 분 예상하고요. 나머지 3명은 한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신 분 시간은 어느 정도? 한 가지 최영 검사입니다. 그 다른 내란 재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일부 증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피고인 측에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몇 건 할 거예요. 예. 어. 지금 예, 오늘 예. 이 부분에 그거 대해서 좀 밝힐게요. 거기에 예. 맞춰서 나중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걸 하십시다.
특검 측 의견은 1월 13일 날 윤상철 김우겸이고 1월 20날이 안재현 양호일인데 뭐 이에 대해서 변호인들 시간이죠 결국은. 시간이 뭐 어떠신가요?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사실 실체 관계가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증거를 보고 동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출하면 지금 심의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정하지 예, 오늘 말고 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 곧 증거 의견 빠른 시일 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예. 정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주시죠. 특검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네, 일단은 뭐 변호인께서 의견을 밝히신다고 차회 하셨으니까요. 것까지만 정해놓고. 네, 차액 것만 정해주고 혹시 뭐 차액 뭐 부동의 유지하신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뭐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정해진 거는 1월 22일 날 10시에 김성훈 증인 하는 것까지 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일만 정해져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거 의견 주시고요. 정리된 증거 의견 예, 그렇게 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참고 자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죄송합니다. 챙겨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뭐 더 하실 거는 예, 없으시고요. 예. 오늘 재판은 마치겠습니다.